예, 구독자 여러분, 원래 갑진년입니다. 갑진의 갑은 그 나무죠. 나무인데, 어, 이런 봄에 새싹, 어린 싹을 의미하기도 하고, 큰 성목, 또 장작이 되는 땔감,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명리적으로 보면 풀은 용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60갑자를 이렇게 쭉 놓지 않습니까? 갑자에서 천간에 이제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그죠? 여기 10개 천간과 지지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해서 12개 지지를 이제 하나씩 대입해 나가는 거죠. 위에 이제 갑자, 그 다음 을축 이렇게 가는 거죠. 병인, 정묘 쭉 이렇게 갑니다만 올해는 작년에는 개 끝이죠. 묘, 개자는 이제 개는 하늘의 빗물이고 묘는 이제 그 천간으로 보면은 을목하고 같은 겁니다. 작은 이제 넝쿨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데 갑목은 이제 어린 새싹이기도 하지만 또 성목 장작이기도 합니다. 그 명리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도에 많은 분들이 중도 하차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게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3도 되기도 하고 1.5가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합이나 충을 맞아서 또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강하게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로는 간단한 방법만 원래 제가 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본인 사주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걸어온 길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물론 어린이들이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봐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사주 팔자보다 더 중요한 게 관상입니다. 사람이 어떤 관상을 상을 하고 다니느냐, 그리고 말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에서 드러나는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경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명학이 있는데, 성명학은 사실 그 이름이죠. 사주 팔자에 맞춰서 이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사실 이 이제 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 화, 토, 금, 수 요걸 아, 2개씩, 1개씩.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8글자이기 때문에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전부 2개를 다 갖출 수는 없죠. 그래서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2가지는 하나씩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해운이 바뀔 때나 대운, 해운을 또 세운이라고 하죠. 그죠? 연간운이죠. 그리고 월운 또는 일운, 또 일에도 우리가 이제 시각을 12시각으로 나눠 놨지 않습니까? 12개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그 내 팔자는 8글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때 요게 이제 부족함이 또 채워지기도 하고 또 과한 부분은 또 더 과해질 때 상당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 또 그 운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좋게 나타나면 그게 우리가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원래 그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인데 우리말로는 이 말이 안 되지. 용이 무슨 푸른 용이 있습니까? 그죠? 은빛 용이 있으면 있을까? 아니면 흑용이 있으면 있을까? 근데 이제 이 명리상을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감목에서 나무에서 봤을 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토입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먹으면 흙이죠. 그러니까 어린 새싹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그
음동설한이 지나고 새로운 기운이 돋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아실 수 있죠.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그런 말씀을 원래는 갑진년은 그럴 것이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은 원래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노력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야 그냥 뭐 평화롭게 살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를 무리해서 하려고 하시지는 마십시오. 이제 나이가 50 넘으면 세상을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말아야 될지 보이고, 너무 어떤 분들은 이 맹리 사주에 빠져서 이 사주를 보더라도 한 시간 이상, 한 3시간은 봐야 됩니다. 원래 정확히 보시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주는 거는 그래 다 못 보죠. 그래서 그냥 사주팔자하고 대운하고 세운, 그 다음에 월은 정도만 보고 원래는 좋네, 어떻네, 뭐 하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인성이 나오면 원래는 문서운이 있겠다, 시험에 합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지만 실제는 합충이라든지 모든 걸 다 봐야 됩니다. 다 보고 앞에 살아왔던 이력까지 같이 모든 걸 대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세력 펴놓고 하시면서 청력도 다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혼자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접하는 사람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자 저 자연인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더불어 사는 사이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위치한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지구의 중심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스트 에이지아, 동쪽이다, 동아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극동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극동은 일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명리상으로 보면 극동, 동쪽은 이제 나무를 의미하죠. 그 나무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원래 나무가 들어왔고 나무가 살고 있는 잘 살 수 있는 수분을 먹으면 땅이 있는 해가 되었다. 그럼 나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토가 부족합니다. 토가 부족하니까 또 나무가 잘 못 자라죠, 많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주에 한 2개 정도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한 4개, 뭐 5개 있는 분들은 상당히 또 토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맹리입니다, 보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토가 한 3개 정도 있다, 그죠? 그 3개도 토 종류가 참 다른데, 수금을 먹으면 토냐, 그럼 기토라든지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할 때 기토 있죠, 기토냐, 아니면 무토냐. 무토는 그 열기가 많은 일명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둥산, 큰 산, 이런데 이제 새싹이 자랄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가 무토이냐 기토이냐, 천간에서는. 지지에서는 보시면은 진토냐 축토냐, 그죠?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축토는 이제 수분을 머금고 또 냉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진토는 축토하고 조금 다릅니다. 냉기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 온기를 포함하고 있고 따뜻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수분은 축토처럼 함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력을 보신다든지 할 때 붉은색이 많은 화, 정화, 병화, 그 다음 오화, 사화 있지 않습니까? 지지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축토가 딱 들어오면 이건 대발하죠. 그래서 이걸 사주가 이제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경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화일관인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의 위에 있는 겁니다. 그걸 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걸 이제 본인 것으로 보죠. 과거에는 이제 당사주라 해서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유튜브 보시면 많은 분들이 뭐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그렇죠.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명리 공부를 스스로 하시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당사주 뭐 그냥 펴놓고 뭐 이렇게 보시지 말고 내 가족하고 내가 친한 사람들 자주 부대끼는 사람들 올해 사주를 알고 딱 적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시면 이게 초보도 명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해다 보니까 갑진년에 명리 보는 법 사주팔자죠. 그러니까 그 음양의 이치하고 사실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주가 좋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오행을 고르게 갖춘 분들, 이런 분들은 사주가 좋다, 평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인물이 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냐 하면은 이 사주가 드라마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 그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많으신 분들이 화를 주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도 막 완전히 활화산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물이 확 그냥 동시에 다발적으로 들어오면 이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축토라든지 진토가 딱 들어오면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이 화가 많은데 금이 있다. 금은 뭐 정제나 편제, 재물이 되겠죠. 뭐 부인이든 애인이든 또 이렇게 됩니다만 이게 타버립니다. 그 재물이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축토나 진토가 탁 들어오면 이것은 뭐 최고죠. 왜냐하면은 그 불에 의해서 용광로에 금이 녹는 걸 막아주죠. 그러니까 금 종류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천간에 보시면은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경금은 어떻습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보석이죠. 보석이 아니고 금속이죠. 신금은 매울 신자를 쓰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보석이죠. 보석은 열이 가면 바로 어떻습니까? 예, 불이 가면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화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이것은 하늘에 태양 햇빛이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이 신금은 그 빛나죠. 보석은. 그런데 이제 정화 같은 모닥불이라든지 촛불, 장작불 같은 경우에는 달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열 에너지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온도가 높으니까 보석은 녹아버리죠. 대신에 경금 같은 재련되지 않은 이 금속은 어떻게 됩니까?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명리를 보실 때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양의 이치하고 오행 요걸 중심으로 요게 요렇구나 내가 살아온 걸 쭉 궤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 뭐 4분이면 4분 그리고 뭐 친한 분 몇 분 하고 다 나눠놓고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아주 좋죠. 근데 목의 기운이 과하게 많은 분들은 이게 또 목다 화식이 됩니다. 목이 많으면 불이 꺼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를 칠 수 있는 경금이라든지 신금이라든지 금이 또 있으면 이걸 다듬어서 그죠? 적당하게 잘 만들어서 이제 그 사주팔자가 좋게 운명이 좋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 쭉 바둑에 우리가 세수 내수 생각하듯이 쫙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련이 되면은
뭐 대충 흐르면 뭐 5초, 10초 만에 쫙 봐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단련을 좀 하시기 바라고, 유튜브 보시면 강의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뭐 청기를 누설하기 싫어서 청기 누설하면 몸을 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말씀드리고, 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다 보고 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기를 누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보시면은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 그 봐주는 분의 운명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분들의 사주를 먼저 쭉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아주 창대하게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